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중학생들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어책을 읽은 경우. 두 번째, 영어책 읽지 않고 쭉 해온 경우. 첫 번째, 영어책 읽기를 쭉 해온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어책 읽기를 쭉 해온 경우는 우리 아이들 문법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딩 레벨 자체가 AR 지수로 12점대 이상이다. 최소 한 8점대 이상의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문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닌 거라면 당연히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문법 교육을 옛날부터 하던 거고 우리가 맨투맨 성문으로 다 했던 거고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느냐, 꼭 해야 되느냐 라는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당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어 공부는 잘 했지만 실제 사용하는 라이팅이나 스피킹 같은 경우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 사용하는 영어는 잘 안 되더라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책 읽기를 쭉 해왔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내신 성적을 잘 맞을 수 있겠죠. 리딩 레벨 자체가 최소 4.5 이상의 리딩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중학교 내신도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퍼펙트하게 가야 되고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입시의 목적이 있으면 더 그래야겠죠. 그래서 영어책 읽기를 쭉 해왔다고 하더라도 한국식 영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어책 읽기 플러스 리턴이들 또는 해외에서 2, 3년 정도 살다가 와서 스피킹과 라이팅은 잘 하는데 왠지 한국식 문법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라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로 아이들이 문제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부정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관사 요런 한자어식 문법의 제목들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러면 문법 용어를 잘 이해를 시켜주면 이런 문법 용어를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문법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영어 풀이가 된 다음에 문법 공부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또 나오는 한자어식 문법 표현들 때문에 아이들이 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편견을 좀 없애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편견이 없어졌다고 하면 한국식 문법 공부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영어식으로 to 부정사를 to infinitive 이렇게 영어식 표현으로 바꿔서 문법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infinitive라는 거에 따른 이해가 잘 안 된 경우에는 당연히 문법의 시작부터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법 영어 공부를 쉽게 풀이를 해서 아이들이 접근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영어책 읽기를 했기 때문에 왠지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한국식 문법을 하면 왠지 좀 이렇게 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이론과 실제,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러면 영어책 읽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이고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면 아이들이 현실적인 영어 공부,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입시까지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책 읽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식 영어 문법 공부는 해야 되고요. 우리 어머님들 말씀에 따르면 5바퀴 돌았다, 7바퀴 돌았다, 최소 3번은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학교 문법 자체가 중1, 2, 3 고등학교 이렇게 있으면 문법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제목은 같은데 좀 들어가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따라서 한 단계씩 올라간 다음에 전체 복습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어책 읽기를 하고 나서 문법 공부를 이렇게 몇 바퀴 돌려가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되실 건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문법을 3번째 반복을 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세요. 사춘기에 있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를 10번, 100번을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사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들이 뭐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분사의 개념,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차이, 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개념들을 선생님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만이 저는 답이라고 봐요. 아이가 어떤 이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힘든 게, 이게 수학처럼 뭐 딱딱딱 문법에 맞춰서 한다는 개념은 같은데 이게 말 공부잖아요.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의 용어를 가지고 이거를 풀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춘기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사춘기에 있어서, 사춘기의 남자아이들은 머릿속에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거를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기억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돌을 닦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영어책 읽기를 했어도 한국식 문법과 고등 문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리딩 레벨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비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영어책 읽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걸 놓고 싶지 않은데 근데 문법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코멘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중학생이 되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문법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언제든 책을 꺼내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읽기는 읽기대로 가고 문법 공부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율로 따지면 영어책 읽기 같은 경우는 매일 일주일 단위로 정해서 해도 되고요. 10권 단위로 플랜을 해서 석 달 동안 10권을 읽겠다 라는 이런 구체적 플랜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레벨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R 지수 5점대 이상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어야지 자유롭게 읽으면서 책의 재미를 느끼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시리즈물이 있으면 다음 책을 기다리는 이 정도의 능력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내 아이를 좀 이 정도 레벨까지 좀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한국식 문법 공부를 하면은 아이들이 영어책 읽기도 쭉 하면서 문법 공부도 하면서 내신도 잘 맞고 고등 대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책 읽기를 쭉 해오면서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영어책 읽기를 하지 않았어요. 원서 리딩을 하지 않았고 한국식으로 공부를 해왔거나 어학원 위주로 공부를 해온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문법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문법을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 한 1, 2학년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초등학교 때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이해를 해주세요. 아이들이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단지 그 아이들 사춘기 때 두뇌 발달 과정 때문에 사춘기에 있어서 그런 것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신감을 갖게 해주면 되고요. 중학교 시험은 저희가 본문 암기도 해야 되고 대화문 암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각 챕터에서 원하는 중요한 문법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한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온 아이 그리고 어학원 위주로 공부해온 아이들은 시험을 당연히 내신 시험을 잘 볼 텐데요.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과연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과 독해가 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고등 수능과 고등학교 어법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내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학교 내신 준비하면서 그대로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 관리, 고등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고3 수준의 영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계속 고등학교 3학년을 목표로 해서 맞춰보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어머님들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학력평가라고 하죠. 학평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듣기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아서 주말에 좀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영어책 읽기를 하지 않고 문법을 쭉 일반 영어학원이나 어학원 위주로 공부해왔던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볼 텐데 꼭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고3 수준의 영어 수준도 꼭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또 일반 영어학원도 열심히 다녔고 어학원 다녔는데 내신도 안 되고 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리딩을 한번 해보고 싶을 거고요. 이게 좀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학원에서 좀 독해가 부족하다, 리딩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어책 읽기를 한번 트라이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학원을 쭉 다녀서 AR 지수로 레벨이 3.5 이상 정도의 레벨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어책 읽기를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영어책 읽기를 하면 좋고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한데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영어학원을 하나 다니면서 병행해서 영어책 읽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와 함께 한번 시도를 해본 다음에 이게 영어책 읽기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영어책 읽기를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 리딩까지 시키면서 우리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입시 위주로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리딩 레벨 자체가 좀 3.0 이하다라고 하면 정말 리딩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아이가 좀 안 된다 싶으면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신, 고등 입시, 대학 입시, 고등 내신, 수능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이렇게 뭐든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다 해주고 싶은데 시간적으로나 아이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영어책 읽기를 하시는 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영어책 읽기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았던 경우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럼 문법 공부를 어느 정도 레벨일 때 해주는 게 좋을까? 라는 이야기도 제가 차차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영어 원서 리딩은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어 교육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죠. 제한적인 시간을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들 스케줄링과 플랜을 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서 리딩 교육 11년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제임스 리딩 투게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뵐게요.